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가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과 나 조건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음수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4번 치고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우선 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가 조건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런 k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주고 있죠. 예, 절대 부등식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요 값이, 즉 이게 이제 함수로 보면 y 값이잖아. y는 하고 두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떠야 되니까 x축과 교점이 없이 이렇게 붕 떠야 되죠. 그러려면 아래 볼록이면서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첫 번째 아래 볼록이니까 k가 뭐다? 양수다. 두 번째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근이 없죠. 그래서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거의 공식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k가 양이고 두 번째는 k가 얼마? 2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나 조건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죠. 자, 요게 음수인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마찬가지로 그림이 이 x축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렇게 접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미 여기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아래 볼록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판별식만 만족하면 됩니다. 즉 판별식 마이너스 그죠? 3k 마이너스 8 즉 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3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4, k-8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k는 4 이상 8 이하가 되겠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네요. 이 문제가 좀 아쉽네. 나만 풀어도 그냥 여기서부터 5개가 나오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2보다 큰 게 여기를 포함을 하고 있지요. 따라서 그냥 5개가 정답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중요합니다. 다음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현의 길이가 2루트 6일 때 원의 반지름이 길이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림 그려서 상황을 먼저 조금 파악을 해보시면 자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상황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이렇게 r인 원이 있어요. 이 r이 이렇게 작으면 안 만나고 적당히 커지면 접하고 더 커지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현의 길이가 즉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교점이 생길 때 이 문제에서 이 현의 길이를 얘기를 하고 있죠. 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현 AB는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그어 주시게 되면은 우선 이 전체 길이가 2루트 6인데 절반이니까 얼마? 루트 6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합니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반지름이죠.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이렇게 선을 그어봐서 알지만 이 길이가 루트 6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이가 뭡니까?
D가 되겠어요. 이 D는 이 직선과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10분의 이게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잘 알죠? 이렇게 되니까 루트 10이 되겠고요. 따라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여기는 10 플러스 6의 루트니까 4가 되네요.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됩니다. 이거 그림 그려보시는 연습하시고 해결해 두셔야 됩니다.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본 기술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런 직선을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이러한 원의 넓이를 2등분할 때 m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어떤 직선이 이렇게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것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두 단계로 구성이 되겠죠. 첫 번째 얼마? xy 축 방향으로 각각 마이너스 3과 4만큼 얼마?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선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직선이 요놈의 넓이를 2등분하니까 중심을 지난다라는 거 두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직선이 있는데 요 놈을 마이너스 3,4만큼 마이너스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뭐 알다시피 뺀 거를 대입을 하죠. 2에 y-4 더하기 10은 0입니다. 따라서 3x 더하기 2y 더하기 11은 0이 우리가 지나는 첫 번째 이동한 직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심이 이 직선을 지나야 되는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원에 어떻게 됩니까? 표준형을 한번 잡아봅시다. 표준형을 잡아서 중심만 구하면 되죠. 반지름은 관심이 없으니까 완전제곱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완전제곱만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가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m이고 이 부분을 뭐 합니까? 대입을 합니다. 여기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m 플러스 11은 제로니까 m의 값은 2가 나오게 되겠네요.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CD는 2차 함수 y = 4-x 제곱 위에 있을 때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좌표를 이용하는 문제죠. 이런 직사각형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한 점을 좌표로 두는 게 유리하고 필수적이죠, 사실상. 근데 이 네 개의 점 중에 어떤 점을 두는가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점이 가장 유리한지는 조금은 있지요. 가급적이면 x좌표가 양수가 되는 b나 c를 가정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서 점 c를 그냥 a, 이게 이와 같은 2차 함수 위에 있으니까 x좌표를 여기를 a라고 잡아주시게 되면 y는 4-a제곱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둘레의 길이의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이 둘레의 길이를 방금 설정한 이 a라는 문자로 나타내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목표는 뭐다? 둘레의 길이를, 그죠? 뭐로? a에 관한 어떤 함수로 나타내자. 자, 그럼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로 하나, 그 다음 이렇게 가로 하나, 두 가지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세로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c를 우리가 a, 4-a제곱으로 잡았으니까 선분 BC의 길이는 4-a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면 CD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CD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이고 그 다음에 이 y가 어떻게 돼요? 2차 함수의 축이 되니까 CD의 길이는 요것의 2배인데 이 길이가 a니까 2a가 되겠죠. 따라서 사각형 ABCD에 우리가 원하는 요놈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를 더하게 되면, 그죠? 가로가 2a인데 두 개 있으니까 4a. 세로가 4-a제곱인데 역시 두 개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8이 식이고, 요거 전형적인 2차 함수니까 요 놈을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우린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a가 1이 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10이 되겠지요. 자, 이 정도 문제는 뭐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이동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이 점이 y = 2x 위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y = 2x에서 y가 작은 쪽에 있으면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고, y가 더 큰 영역에 있으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대요. 점 P의 x, y가 처음에 이 a의 3,4에서 출발해서 어떤 점 B에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점 A에서 점 B까지 이동한 횟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문제가 수학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문장도 길고, 그죠? 뭐 이것저것 막 시키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약간 조금 아쉽네요. 이런 표현 자체를 써서는 사실은 좀 안 되는데, 이게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요즘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런 표현 자체를 좀 쓰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일단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림은 이것과 같아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y가 2x보다 큰 영역과 y가 2x보다 작은 영역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교육 과정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냈는데 조금 학교 선생님이 별 생각이 없이 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내용이기도 한데 뭐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이 동네가 어디냐면 y는 2x는 이 선이잖아요. 이 선보다 y가 실제 x값보다 더 큰 동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원래는 여기 y값이 6이잖아. 근데 y가 7이면 어떻게 돼요? x가 3일 때 y가 7이면 6보다 크니까 7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요거인 영역은 어디냐 하면 이 y = 2x라는 경계에 어떻게 돼요? 윗부분이 되겠고, 반대로 여기는 아랫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규칙 2, 3을 보면 요 경계인 y = 2x의 아래에 있을 때는 x축으로 마1, y축으로 얼마? 2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이 윗동네에 있을 때는 y =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이거는 묻기를 이동한 횟수를 물으니까 차근차근 그냥 따라가 보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림에서도 명확히 아래 이거 식을 대입해봐도 여기 대입해봐도 돼요. 이 y 값이 여기 넣어봐도 된다고요. y가 마사고 x가 어떻게 돼요? 6이니까 y가 더 작죠. y가 작으니까 얼마? 규칙 2에 의해서 y가 작으니까, 그쵸?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얼마? 2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죠. 요것 또한 마이너스 이거 2배 하면 4가 되니까 y가 작으니까 규칙 2에 의해서 x좌표는 얼마? 한 칸 내려오고 얘는 얼마? 2만큼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1,0이 되었죠. 요게 현재까지 한 번 이동을 1회 한 거고 2회 한 거예요. 자, 이 1,0은 어떻게 돼요? y가 0이고 2x가 2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누가 더 커? 이제 2x 쪽이 크니까 세 번째 이동은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네, y가 얼마입니까? 2고 x가 0이니까 이게 더 크죠. 이 경우는 이제 누가 커요? y가 크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2,0이 되겠고, 0이고 이건 4니까 이쪽이 더 크죠. 따라서 한 칸 내리고 두 칸 올리겠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 y축으로 2. 이 경우는
y에 2x에 넣으면 y가 2고 2x가 이게 똑같아졌죠.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y는 2x 위에 도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는 점비에 오게 될 때까지 이동한 횟수를 물으니까 2번, 그 다음 요 점은 3번에서 온 거고, 요 점은 4회, 그리고 총 5회에 이동을 해서 요 B점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조금 문제는 아쉽습니다.